마음에 쏙 드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 똑사는 우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오늘도 모모 갖고 왔어요. 모모 계속 할게요. 지난 시간에 모모가 회색 신사의 정체를 알아버렸다고 했잖아요. 모모는 가장 친한 친구인 조금 더 가까이 모모가 가장 친한 친구가 도로 청소부 베프 할아버지, 그리고 관광 안내원 기기, 그리고 아이들. 네, 아이들. 이렇게 모모는 가장 친한 친구 도로 청소부 베프 할아버지, 관광 안내원 기기, 그리고 동네 아이들한테 회색 신사의 정체를 밝혀요. 회색 신사가 시간 도둑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모모는 회색 신사의 정체를 밝히기로 합니다. 누구에게요? 네, 어른들에게요. 어떤 식으로 밝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플랜카드하고 피켓을 만들어서 거리 행진을 해요. 친구들과 함께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시간을 도둑맞고 있어요. 시간 도둑이 있어요. 라고 알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회색 신사들이 미리 어른들을 더 바쁘게 해서 여기에 관심을 쏠리지 않게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집회 활동을 할 때 어른들을 더 바쁘게 만들어버린 거죠. 청소부 베프 할아버지도 갑자기 일요일인데 쓰레기 하치장 일이 많다면서 호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하치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을 끝내고 동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베프 할아버지는 그날 아이들과 거리 행진을 하고 또 그게 끝나자마자 쓰레기 하치장에 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모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회색 신사를 재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관이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숨어서 몰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들의 천적이에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전 인류를 수중에 넣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시간을 아끼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엄격한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공략하라입니다. 피고, 이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재판관이 모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회색 신사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공략하래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손에 못 넣었다고 얘기해요. 놀랍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정신은 3번 변화한다. 먼저 낙타로 변하고 그 다음은 사자, 마지막에는 어린아이로 변한다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어린아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낙타는 노예의 삶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주도적인 자기의 삶을 말해요. 마지막에 어린아이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말을 합니다. 왜 마지막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지만 정신적으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틀이 없는 아주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또 더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색 신사가 말을 합니다. 그 모모에게 정체를 밝혔던 회색 신사가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님. 재판관. 당신은 그 아이에게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기까지 했어요. 가장 엄중한 법칙에 저촉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영업사원 회색 신사. 제 행동은 우리 시간저축은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관. 당신의 의도 따위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결과뿐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 몇 가지를 털어놓았어요. 영업사원 회색 신사.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판관님, 저는 귀신에 홀렸던 겁니다. 그 아이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제게서 모든 비밀을 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판관. 당신 변명 따윈 관심 없어요. 아무튼 그 이상한 아이 손 좀 봐줘야겠군요. 그 아이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밀 누설죄로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당장 박탈할 것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그와 동시에 모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회색 신사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네, 회색 신사들은 모모를 혼내주려고 원형 극장을 향해 떠납니다. 베프 할아버지는 모모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정신없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 원형 극장터로 향해 갑니다. 같은 시각, 모모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왠지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때 모모의 발밑을 살살 간지럽히는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대요, 거북이가. 거북이가 머리를 들어서 모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까만 눈동자를 다정하게 반짝반짝거렸대요. 그리고 거북이 등에는 글자가 표현이 됐나 봐요. 거북이 등에. 그 글자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대요. 같이 가자. 모모는 나한테 하는 말이니? 그랬더니 거북이가 느릿느릿 모모를 쳐다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모가 그래 따라갈게 하면서 거북이를 따라 모모가 길을 떠납니다. 모모와 거북이가 길을 떠난 원형 극장터에 회색 신사들이 옵니다. 수십 대의 자동차와 수십 명의 회색 신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모를 찾기 위해 원형 극장터를 아주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도 모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색 신사들이 모모를 찾을 수 없었다고 본부에 연락을 하니까 본부에서 대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 영업사원은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오로지 꼬마 모모를 찾는 데 전력을 다하라. 네, 이런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온 도시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모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상 신호를 감지한 회색인들이 중간급 간부 회의인 중역단 회의를 비상 소집합니다. 그 비상 회의는요,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었대요. 엄청 길어서 그 끝을 그리진 않았어요. 여기에 대표가 앉아 있고요. 양옆으로 회색 신사 중역단들이 앉아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안 붙어서요. 중역단 회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모모라는 여자애가 우리 소나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호라 박사일 것입니다. 호라 박사가 모모라는 여자애를 무장시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 여자애는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와 시간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도로청소부 배포, 관광 안내원 기기, 아이들, 이들을 모모와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모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모가 아무리 시간이 많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모모한테 가가지고
친구를 돌려줄 테니 우리에게 호라 박사에게 가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는 호라 박사에게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 길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자와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자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린 더 이상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힘들게 긁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시간을 단번에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애려고 하는 그 모모라는 여자애가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잔뜩 풀이 죽어 있던 회색 신사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회색 신사들은 모모가 인간 세상으로 왔을 때 모모를 왕따를 만들어서 그 많은 시간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모에게 친구들을 돌려줄 테니 너는 호라박스에게 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회색 신사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네, 회색 신사들이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있을 때 모모는 호라 박사를 만나서 뜻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모모가 거북 카시오페이아를 따라서 모모가 카시오페이아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네, 바로 세쿤두스 미누티우스 호라 박사 집이었습니다. 모모 책에 그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호라 박사의 집 앞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집에 들어가니까 바로 호라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호라 박사는 제 딸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너무 잘 그렸죠?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그렸는지 참 신기합니다. 제가 원하던 이미지를 딱 그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짠! 이게 제가 그린 회색 신사예요. 엄마가 여기 그린? 여기.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 안 돼. 이거는 제 딸이 그려준 회색 신사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엄마가 그린 회색 신사입니다. 네. 회색 신사 두 명 있는데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이거를 쓴 거예요. 네. 회색 신사를 그려줬고요. 요거는 딸이 그려준 모모예요. 모모 이거는 잘 그렸죠? 그래 모모 이게 모모. 이거는 제가 그린 모모. 이거는 제가 그린 모모. 그리고 호라 박사는 엄마가 안 그렸죠. 네, 안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색 신사로 그 모모는 제가 그린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